안녕하세요. 정보처리와 관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모의고사를 한 회 풀어볼 텐데요. 오늘 모의고사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요, ITQ 엑셀 시험의 문제입니다. 자,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험자 유의사항 보시면요.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을 전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요. 위에서는 딱히 뭐 수험번호를 수험번호 다시 성명으로 저장해라. 약간 요 말 외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요. 답안 작성 요령이 보이실 텐데요. 일단은 문제는 총 4단계. 지금까지 우리 4단계 다 배워봤습니다.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순서대로 작성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매번 했던 거죠. A열은 열너비 1로 그리고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할 거고요. 그 외에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답안의 시트 이름은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어야 되고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의 이 이름 사이에는 빈칸은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답안 작성 요령이었고요. 한번 문제를 1작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작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형태이죠. 이렇게 먼저 표서식을 만들어 주시고 아래에 있는 함수를 같이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몇 가지 조건부터 같이 살펴보고서 시작을 할게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요, 굴꼴이 굴림의 11이고요. 뭐 정렬 및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작성을 할 겁니다. 이 외에는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만들 예정이고요. 도형은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사용할 거고 이번에는 그림자를 좀 다른 걸 사용할 거네요. 오프셋, 대각선, 왼쪽, 위를 사용해서 평생, 교육원, 수강생 현황을 입력한 다음에 글꼴은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는 노랑까지 한번 적용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제란 작성할 거고요. 이 부분 있죠? 여기 위에 제목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강좌 아이디, 접수 인원까지는 주황색으로 채워볼 겁니다. 얘는 기본 스타일에서 찾아주셔야 되고요. 주황 색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은 지금 여기죠. 요 14셀에다가 강좌 아이디 B5부터 B12까지의 영역을 한번 표시를 해볼 겁니다. 강좌 아이디는 지금 여기죠. 여기에 강좌 아이디가 있고 이렇게 이 부분을 여기에 표시를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셀 서식에는요. H5부터 H12까지는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할 겁니다. H5부터 H12셀은 위치가 지금 접수 인원이네요. 그래서 이 접수 인원 요 부분에 27이 아니라 27명이라고 셀 서식을 이용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F5부터 F12까지는요, 수강료라고 이름 정의를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수강료 요 부분을
이름 정의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 함수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작성을 좀 해볼게요. 자, 지금 내용을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에듀위드 홈페이지에 같이 올려놓았어요. 이거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자, 요거 한번 직접 작성하기 전에 우리 제1작업, 제2작업 시트명부터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자, 제1작업.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A열을 1로 바꾸셔야겠죠. 열너비는 1. 자, 시트 2개 추가해서요. 제2작업. 마찬가지 A열은 열너비를 1. 제3작업 마찬가지입니다. 제3작업 열너비는 1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우리 표 서식부터 한번 적용해 볼 텐데요. 지금 적절히 가로의 길이를 먼저 맞춰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맞춰지죠. 자, 근데 더블 클릭, 요 수강료 부분에서는요, 더블 클릭하기 전에 우리 Alt, 엔터를 이용해서 두 줄로 만들어 주시고 나서 더블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수강 기관 마찬가지 Alt, 엔터로 두 줄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리고 더블 클릭. 마찬가지 강의 장소 순위까지 적절히 맞춰주시면 되는데, 순위는 너무 줄이면 안 되겠네요. 자, 자동으로 가로 길이를 줄여주는 것을 하지 말고 그냥 냅두시거나 아니면 좀 더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에 우리 셀 합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죠. 아동학 강좌의 접수 인원 평균. 일단 내용부터 작성을 하고 나서 셀 합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동학 강좌의 접수 인원 평균, 그리고 최대 접수 인원, 자, 그리고 총 수강료 단위원, 그다음에 강좌 아이디, 접수 인원입니다. 자, 얘를 조금 확장시켜서 볼게요. 자, 아동학 강좌의 접수 인원 평균은 3개, 3칸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최대 접수 인원도 마찬가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총 수강료도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수강료 아래 2칸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B4부터요. 제14까지는 전체 잡으셔서 우리 테두리 한번 넣어 볼 텐데요. 모든 테두리 한번 넣어 주시고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자, 맨 윗줄만 잡아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맨 아래 2줄 잡으셔서 붉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강료 아래 보시면요. 이렇게 대각선 X자로 넣어준 거 보이시죠? 이거 우리 단축키 셀 서식 컨트롤 1이었습니다. 자, 테두리 가셔서 이렇게 X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조건에 없는 내용이었죠. 우리 수행평가 볼 때도, 준비할 때도 이 내용은 바로 입력을 하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건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 굴림의 11포인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전체 잡으셔서 굴림의 11포인트는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한번 해볼 텐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숫자만 잡으셔서 오른쪽 정렬 한번,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전체 잡았을 때요, 우리 이거 쉼표 스타일만 눌러줘도 숫자는 다 오른쪽 정렬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가끔씩 뭐 날짜라던가 뭐 몇 가지 숫자는 쉼표 스타일을 누르는 순간 형식이 바뀌기 때문에 따로 그냥 숫자 부분만 잡아서 바꾸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을 한번 입력을 해볼 텐데, 도형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림자는 오프셋 대각선 왼쪽 위, 그리고 평생 교육원 수강생 현황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삽입 가셔서 우리 지금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있습니다. 365 버전은. 자, 도형 누르시고요. 자,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에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인데 이름이 조금 다르네요. 사각형 세 번째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지금 G 한 중간 정도까지 그렸네요. 이렇게. 내용은 평생 교육원 수강생 현황 입력해 보겠습니다. 평생 교육원 수강생 현황 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얘를 잡아서 오프셋 대각선 왼쪽 위 그림자를 넣어주겠습니다. 오프셋 대각선, 자, 왼쪽 위, 오프셋 대각선 왼쪽 위는 여기겠네요. 지금 버전별로 좀 이름이 달라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위쪽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생겼어요. 지금 365 버전에서는 여기 맨 끝에 있는 오프셋 왼쪽 위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림자네요. 자, 그 다음에 조건 보시면요. 글꼴은 굴림의 24에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입니다. 자, 굴림의 24포인트, 검정에 굵게입니다. 지금 제대로 안 바뀌었네요. 다시 드래그하고 바꿔보겠습니다. 굴림의 24포인트에 검정색 굵게입니다. 자, 여기 옆에 맞춤에서요.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고요. 자, 도형 선택하고 채우기는 노란색, 지금 표준색의 네 번째 걸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벗어난 노란색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결제란을 한번 작성해 볼 텐데요. 우리 결제란 비슷하죠? 확인, 담당, 팀장, 센터장입니다. 내용은 좀 다르네요. 자, 대각선 부분에 확인, 담당, 그 다음에 팀장, 기관장인가요? 그렇죠. 팀장, 기관장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얘네 마찬가지로 테두리 넣겠습니다. 모든 테두리만 넣어주시고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는 넣지 않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 해줄게요. 이거 가운데 정렬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가운데 정렬 반드시 해주시고, 확인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자, 이 확인은요, 세로로 바꿔야 되는데 Alt 엔터로 내리셔도 되고요. 자, 옆에 보시면요, 여기 정렬 바로 옆에 보시면요, 세로쓰기 있습니다. 세로쓰기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좀 맞춰주시는데 좀 여유가 좀 있어야겠네요. 자, 결제창은요, 밑에 사인을 받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늘려주세요. 자, 얘네 다 만들었으면 전체 드래그하고, 자, 클립보드에 보시면 그림으로 복사 있죠? 그림으로 복사 클릭, 확인. 자, H1에다가 놓고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지금 투명색이기 때문에 채우기는 흰색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은 조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 줄여서 잘 배치시켜 주시고요. 자, 결제창은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만든 이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삭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명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요. 직접 작성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지금 여기 영역 표시가 쫙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영역 표시 부분은 보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주황색 딱 여기 주황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요. 지금 여기 필드 부분하고요. 얘네 두 개밖에 없어요. 늘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지를 받으실 때는 회색으로 받으시는데 회색 마찬가지입니다. 회색 부분으로 처리된 곳을 주황색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영역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자, 드래그 하시고 얘는 표준색의 세 번째 있는 주황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좌 아이디도 넣어주시고 접수 인원도 넣어주세요. 자,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의 강좌 아이디를 선택 표시되도록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가 강좌 아이디면 요 옆에 들어갈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강좌 아이디입니다. 만약에 분류였다면 여기겠죠. 그 다음에 강사명이면 여기, 수강료면 여기. 늘 요 부분을 집중하셔서 요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H14셀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탭 가셔서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데이터 탭에 조금 구성이 다르네요. 한번 볼게요. 지금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바로 안 떠요. 잠시만 이걸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숨어 있네요. 아이콘이 달라서 확인이 바로 안 됐어요. 자, 데이터 도구예요. 자, 데이터 도구에 보시면요. 요거 여기 이렇게 아래쪽으로 표시된 요 부분을 눌러보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숨어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화면 크기에 따라서 숨어 있는 경우도 있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해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이시면 그냥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고 안 보이시면 이렇게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한 대상은요. 우리 목록이었죠. 목록 클릭하시고 원본은 지금 강좌 아이디이기 때문에 B5부터 B12까지입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세모 생기고 이렇게 하나 선택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셀 서식으로 H5부터 H12 영역에 명을 표시해 볼 겁니다. H5부터 H12까지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1 셀 서식을 누르셔서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자, 여기서는 네 번째 샵, 쉼표, 샵샵 0을 선택하시고요. 뒤에다가 명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셀 서식이. 자, 이 셀 서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명을 붙여준 거지 실제 데이터 값은 그냥 숫자만 있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네요. 이름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5부터 F12까지 드래그 하시고 수식 가셔서 이름 정의 눌러서요. 수강료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요. 우리가 수식 탭에서 사용하는 기능이 이름 정의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웬만한 기능들은 데이터 아니면 홈 아니면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강의 장소 지금 보시면요. 미드 함수 우리 배웠던 거고요. 엔드 연산자는 같이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쓰면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if 함수 우리 배웠고요. 랭크 함수도 배웠어요. 근데 랭크 EQ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그냥 랭크 함수랑 똑같은데 함수가 랭크 함수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 등수를 같은 등수일 때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근데 랭크 함수랑 결과값은 똑같아요. 자, 우리 sumIf 함수 배웠고요. countIf 함수도 배웠어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배운 함수들이 다 나오고 있죠. 실제로 9월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max 함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좀 새로운 함수네요. sum product. 얘는 곱하기예요. 그냥 요거 곱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VLOOKUP 함수 우리 배웠던 거죠.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이요. 그 막대 그래프도 있는데요.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이런 수식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장소 볼게요. 자, 요거는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좋겠네요. 자, 강의 장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강좌 아이디에 두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해서 뒤에다가 호관을 붙이래요. 자, 우리 fx 눌러서요. 해당하는 요거 함수를 검색을 일단 하세요. mid죠, mid. 자, 검색을 하시고요. 확인 누르신 다음에 자, 어디서 글자를 추출할 거냐면 강좌 아이디에서 추출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줄에 있는 강좌 아이디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몇 번째 글자를 빼올 거냐면 두 번째 글자를 빼올 건데 두 번째부터 몇 글자 빼올 거죠? 한 글자 추출할 거죠. 그래서 한 글자 추출할 겁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강좌 아이디에서 두 번째 글자부터 한 글자 빼올 겁니다. 그러면 3 맞죠? 여기 지금 결과값 미리 보기 되어 있습니다. 3 맞죠? 자, 확인 눌러주시면요.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게 왜 안 들어갈까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3 호관 들어갔어요. 자, 여기 뒤에다가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호관을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 클릭하시고 위에 수식 입력 창에 가셔서 7번 있죠? 7번 위에 AND 연산자가 있어요. AND 넣어주시고 한글 넣어주실 때는 반드시 문자 넣어주실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관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쳐주시면 3호관이라고 나옵니다. 자, 얘는요. 일일이 요거 한 칸 한 칸 다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구하시고 자, 옆에 자동 채우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네모 보이시죠? 갖다 대면은 검은 색깔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어요. 클릭해서 아래로 쫙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순위 한번 구해볼 텐데요. 순위 이거 if랑 랭크랑 같이 사용하는 함수는요. 엄청 많이 나와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매번 출제된다고도 할 수 있어서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둘 다 배운 함수예요. 자, 함수를 또 눌러주시고 자, if 함수 찾아볼게요. if 그냥 검색하시면 되는데 여기 맨 위에 뜨죠?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요거 차례대로 쓰시면 돼요. if가 먼저 나와 있어서 if 함수 찾아준 겁니다. 자,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요. 접수 인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만 구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요. 여기 랭크를 쓰시고
자, 랭크 보시면 접수 인원이죠? 접수 인원 클릭하시고 이 접수 인원에 집합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접수 인원에 요만큼 드래그 하셔서 요 범위 안에서 얘가 몇 등인지를 한번 찾아주는 게 이게 랭크 함수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랭크 EQ죠. 뒤에 EQ가 붙었어요. 여기다가 그냥 점 EQ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뭐 별로 다른 건 없어요. 자, 얘가 1에서 3위까지만 구할 거죠.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1, 2는 사실 1위, 2위 이런 거는 개념상 더 높은 등수이지만 숫자상으로 보면은 3보다 작아요.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라고 조건을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칸이 조건이었죠. 자, 이게 맞으면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공백입니다. 큰 따옴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확인 눌러보시면 얘는 지금 3위 안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빈칸인 거예요. 요거 복사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 해보시면 자, 1위부터 3위까지 나오는데 지금 같은 등수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등수일 때 rank.EQ는 그냥 2등이면 얘네가 셋 다 2등이면 이렇게 2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요. 이거 말고 다른 형식의 랭크 함수는요. 걔는 얘네를 곱해서 평균을 내서 돌려줘요. 조금 순위가 이상해집니다. 모양이 뭐 2점 몇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2.3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따로 얘를 뭐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랭크 함수를 쓴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랭크 함수 종류 중 하나를 썼다 이겁니다. 근데 결과값은 랭크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동학 강좌의 접수 인원 평균이에요. 얘는 SUMIF와 COUNTIF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먼저 아동학 강좌의 접수 인원을 찾아줘야 돼요. 자, SUMIF 밑에다가 구해볼게요. 자, SUMIF 함수를 써서요. 마찬가지 SUMIF 검색을 해서 자, 범위 일단 아동학이라는 것을 찾을 범위를 먼저 주셔야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여기다가 아동학이라는 걸 찾아야겠죠. 큰 따옴표에서 아동학 이라고 주시고요. 자, 접수 인원이에요. 그래서 접수 인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컴퓨터가요. 한 줄 한 줄 보면서요. 아동학이면 이 접수 인원을 더해주기 시작합니다. 한 줄 한 줄 보면서 아동학이면 또 접수 인원을 더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결과값 미리 보기 나오네요. 64가 구해져요. 자,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요. COUNTIF도 따로 구해볼게요. 옆에다가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SUMIF랑 COUNTIF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옆에다가 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COUNTIF를 써볼게요. COUNTIF. 자, 마찬가지로 확인 눌러주시고 자, 아동학의 개수를 COUNTIF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보면 알죠, 사실은. 아동학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뭐 데이터가 몇백 개, 몇천 개로 늘어나면 사실 하나하나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거를 함수로 찾아주는 겁니다. 먼저 범위를 줄게요. 자, 여기에서 찾을 겁니다. 뭐냐면 아동학이라고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문자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자, 2개 구해지죠? 맞죠? 자, 이걸 가지고서 평균 구하는 겁니다. 평균은요. 자, 전체 그 숫자를 다 더해준 다음에 그 개수만큼 나눠준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따로 구한 다음에 나누기 해주면 됩니다. 얘는요, 어떻게 쓰냐면요. 이거를요, 일단 컨트롤 X에서 갖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64
구해졌죠. 그리고 나서 이 count if 구한 거를요, 는 빼고 함수만 복사해 오시고요. 여기 클릭해서 위에 수식줄에다가 나누기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얘를 볼게요. 이렇게 sum if 나누기 count if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끔 나옵니다. sum if와 count if는요, 같이 자주 나와요. 근데 이제 빈도수가 아주 높은 건 아니고요. if나 뭐 VLOOKUP처럼 높은 정도는 아니지만 종종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만 정확히 아시면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요. 최대 접수 인원은 맥스 함수를 사용을 할게요. 자, 최대 접수 인원, 맥스 함수 매우 쉽죠. 맥스 검색하시고, 자, 확인 누르셔서 최대 접수 인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만 해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그냥 제일 큰 숫자 찾아서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총 수강료 보시면요. 정의된 이름, 수강료를 이용하래요. 정의된 이름, 우리가 그 수강료 요 부분에다가 수강료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렇게 드래그하면 수강료라고 뜹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요. 전체 수강료 곱하기 전체 접수 인원의 합을 구할 겁니다. 자, sum product 함수를 사용을 할 텐데요. 자, sum product 함수 한번 처음 사용을 해보는 거죠. 자,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냥 요거 클릭하시고 sum product는 그냥 곱하기예요. 자, 먼저 처음에 넣어주실 거는요, 그냥 수강료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총 수강료죠. 접수 인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요, 이 수강료랑 이 접수 인원을 하나하나 곱해서 다 더해서 돌려줍니다. 얘네를 하나하나 다 곱해서 다 더하기 해서 돌려줘요. sum product는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곱하기를 쫙 다 해서 이 곱하기한 값들을 다 더해주는 함수가 sum product예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총 수강료 구해지는데, 자, 얘는요, 마찬가지 숫자이기 때문에 쉼표 스타일 넣어주시면 되고, 너무 좁네요. 더블 클릭해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VLOOKUP 함수 사용해서 접수 인원 구해볼게요. 접수 인원 클릭하시고 FX 누르셔서 우리 VLOOKUP, 여러분들 VLOOKUP 함수는요, 실제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해요. 선생님은 뭐 따로 어떤 회사에서 일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회사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VLOOKUP 함수는 필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ITQ에서도 그렇고 커말에서도 그렇고 VLOOKUP 함수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뭐 ITQ 같은 경우는 매번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제일 먼저 들어갈 거, 자, 선택된 아이디, 강좌 아이디에 대한이기 때문에 강좌 아이디 요거 선택할 H14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접수 인원을 표시를 할 건데요. 일단 이 강좌 아이디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여기 전체 부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강의 장소 순위까지는 잡아주지 마세요. 얘는 그 함수로 구한 부분이죠. 뭐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접수 인원까지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좌 아이디를 기준으로 이 접수 인원이 몇 번째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강좌 아이디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 있겠네요. 그럼 접수 인원은 7번, 맨 마지막은 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자, 27명 구해진 거 보이시죠? 23017은 27명. 맞죠? 정확히 나옵니다. 얘네 이렇게 바뀌면서 다 구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함수였고요.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접수 인원이 20 이하인 행 전체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래요. 파랑 굵게.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데이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잡으시고요. 자, 조건부 서식에서요. 세 규칙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식 같은 경우는 이 세 서식을 사용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할 건데요. 자,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접수 인원이 20 이하이네요. 20 이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얘는요, 접수 인원 얘가 고정이 됐어요. 근데 H 요 열인 거는 고정을 시키셔도 되는데요. 이 H인 거는 고정시키셔도 되는데 5번인 건 고정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 컴퓨터가 여기서 하나만 보고 끝나요. 근데 H는 고정시켜주고 5는 고정을 안 시켜주면은 H5, H6, H7, 8, 9, 10 이렇게 돌아가면서 20보다 작으면은 색깔을 이 서식을 바꿔줍니다. 자, 서식 누르시고 파랑에 굵게로 바꿔주라고 되어 있죠. 자, 파랑색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굵게 표시해주고 확인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지금 접수 인원이 20 이하인 경우에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조건부 서식 적용하실 때 이렇게 데이터 부분만 잡아주셔야 돼요. 전체 같이 잡아주면은 결과값이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식 사용하는 방식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험 보실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뭐 알아두시면 좋고 몰라도 그렇게 뭐 엑셀 사용하는데 아주 큰 기능은 아닙니다. 근데 알아두시면 분명 편리할 거예요. 딱딱 내가 원하는 조건의 애들만 확 튀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 1작업까지만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 2작업, 3작업, 4작업까지 시간이 되면 모두 다 해보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